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1 공통국어 2 비상막 2단원의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이란요,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을 가리킵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련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1항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표음, 음에 따라서 표기한다 라는 성격과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의미가 전달되도록 표이의 성격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꽃이라고 발음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꽃이라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쵸? 꽃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1장 제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말을 글로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것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에는 여러분 조사라는 품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조사는 예외적으로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과 같은 조사는 앞에 있는 단어에 지금 붙여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얼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음은요, 기본형이 얼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간인 얼에 그 다음에 명사형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을음은 그을다의 어간 그을에 전미사 음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이고, 아까 얼음과 비슷한 사례인 거죠. 갓치는 갓다의 어간 갓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그을음 갓치는 어간의 본래 모양, 그러니까 그을 갓이란 이 형태를 그대로 고정되어서 본래의 모양을 밝혀서 적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항입니다. 자, 이 19항이 바로 앞에 살펴보았던 거죠. 더듬이, 웃음, 익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이 바른 표현을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업체가 해당 산업을 획기적으로 이끌 신제품을 내놨다가 아니라 내놨다죠. 그쵸? 왜냐하면요, 내놨다는요, 내놓았다에서 이 부분이 이제 축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는 올해 아나운서가 됐다가 아니라 됐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미들이 결합해서 축약이 된 형태의 이것들을 그대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35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우로 끝난 어간에, 아까 어간은 얼음을 설명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앗,엇이 어울려 what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소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이 바른 표현을 함께 찾아볼게요. 오빠는
앞마당에서 친구들과 딱지가 아니라 딱지. 아이들이 법석을 피우며 교실을 뛰어다녔다. 법석으로 적는 게 아니라 법석으로 적어야 되죠. 그쵸?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지만 이렇게 표기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5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소적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 어 사이에 있는 지읒이 아무런 이유 없이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깨도 두 모음 어랑 에 사이에서 쌍기역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또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우리 이런 것들을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들도 있습니다. 살짝, 몽땅. 자, 이렇게 된소리로 표기를 하는 케이스들도 살펴봤지만 다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데요. 국수 같은 경우는 기역 뒤에 있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수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다만 규칙에 따라서 국수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싹둑과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시의 운율은요, 내재률이 아니라 내재율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외형률이 아니라 외형률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한자음, 자, 랴려, 레류,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제일 먼저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예의, 유학처럼, 자, 이응이 왔죠? 이렇게 적고 그 외에는 홀레, 체류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혼레와 체류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에요. 그쵸?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리을 그대로를 살려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비율, 백분율과 같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는 열률은 열율로 적고 확률과 같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적는 열률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조사는 단어이긴 하지만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중에 일부가 조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러한 의존명사도 자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에 기대어 써야 하지만요. 그래도 명사긴 명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만큼이 조사가 아니라 여러분 의존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써야 되고요. 봉지도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기억의 원칙을 적용하여 표기하지 않은 것은 기억의 원칙은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의 원칙을 적용해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소리대로 적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표음을 따르는 것을 묻는 건데요. 웃는 같은 경우는 우리 1학기 때 비음화를 배웠을 거예요. 웃는으로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웃이라는 어간을 살려서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니은,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니은과 같은 원칙을 규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바로 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발음하는 조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이것은 음운 변동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음운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 더 쉽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규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주세요.